오늘 영상은 우리 집 통신비를 지켜줄 골키퍼 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합니다. 16강 플레이오프에서 보면 안 되는 경기, 맨시티와 레알 마드리드의 16강 플레이오프 1차전인데 이게 선제골, 동점, 다시 달아나는 골, 다시 동점, 역전까지 수도 없이 90분 동안 과르디올라 감독과 안첼로티 감독의 수싸움도 있었고요. 마지막까지 이 선수들의 클래스를 볼 수 있는 그런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가 두 팀이 가지고 나왔던 전술적인 플랜 자체가 전반전은 과르디올라 승이었습니다. 후반전은 안첼로티 승, 요 싸움이었거든요. 전반전에 오늘 과르디올라가 선발 라인업에 배치했던 비장의 수는 5명의 센터백이었어요. 그바르디올부터 아칸지까지. 그리고 스톤스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두는 이게 오늘 핵심이었어요. 그러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압박을 할 때 스톤스의 움직임을 따라잡지 못하는 장면들이 많았었죠. 그리고 요 플랜에서 어떤 이제 움직임을 가져갔냐면 아칸지와 그바르디올이 실바가 살짝 올라가면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앞쪽에서 음바페와 비니시우스가 디아스와 아케를 압박하는 반면에 벨링엄과 호드리구가 가운데로 들어와도 중원에서 숫자 싸움이 약간 부족해지는 거죠. 그리고 홀란드를 혼자서 막을 순 없으니까 수비수가 어쩔 수 없이 2명이 붙어야 돼요. 그러는 순간 한 명이 올라와서 싸워주는 것도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5대4의 싸움을 만든다. 요게 오늘 과르디올라 감독의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이제 그바르디올과 아칸지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사실상 미드필더 라인에 센터백 3명이에요. 그냥 요렇게 이제 3명을 둔 이유는 아무래도 레알 마드리드가 수비에서 공격으로 나오는 스피드가 좋으니까 역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미들라인부터 수비수들을 배치해서 확실하게 수비 라인을 쌓아놓겠다라는 것도 이제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스톤스가 오늘 경기는 최고의 전술적인 플레이어였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음바페와 비니시우스가 이렇게 2명이 압박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센터백 라인에서 아케와 디아스가 의도적으로 약간 벌어집니다. 그리고 에데르송이 중앙에 있죠. 3명을 만들어요. 그러면 음바페와 비니시우스가 3명을 막아야 되고 여기에 스톤스까지 가운데로 떨어지는 거죠. 이러면 음바페와 비니시우스가 요 라인에 갇혀서 전방 압박이 무력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오늘 그 맨시티가 어느 정도 음바페와 비니시우스가 올라와서 압박한다는 것을 예상을 하고 나오는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경기 레알 마드리드가 약간 변화가 있었긴 했거든요. 어떤 거냐면 원래는 음바페 원톱, 비니시우스 왼쪽, 벨링엄 중앙 이렇게 배치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수비를 할 때는 벨링엄이 비니시우스의 공간을 막아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4-4-2로 나오든 아니면 벨링엄을 중앙에 두는 4-2-3-1로 나오든 어떻게 나오든 레알 마드리드는 전방 압박을 할 때 음바페와 비니시우스가 올라간다는 걸 알고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렇게 틀을 짜놓은 거죠. 그래서 미드필더 라인에서도 숫자적인 우위, 수비 라인에서도 숫자적인 우위, 요거를 가져간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스톤스를 막는다고 비니시우스가 가운데로 들어온다거나 음바페가 가운데로 들어와 버리면 반대편에 공간이 발생을 하는 거고, 미드필더 라인에서 순간적으로 올라와서 압박을 해버리면 뒤쪽이 또 공간이 나는 거고, 이런 식이니까 숫자 싸움에서 오늘 과르디올라 감독이 철저하게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후방에서는 플러스 1경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경기 장면들을 보여드리면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장면 보시면 여기서 아케와 디아스가 있고요. 그바르디올과 아칸지가 가운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사실 맨시티가 이렇게 2-3 빌드업을 안 해요. 원래는 그바르디올이 한 칸 내려가서 3백을 만들고 2명을 두죠. 이럴 때가 많은데 오늘만큼은 2-3 빌드업이었어요. 의도적으로. 왜냐면 음바페와 비니시우스가 2명이 센터백을 압박을 하니까. 그래서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비니시우스와 음바페가 압박을 하니까 아케가 미련 없이 백패스합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보냈을 때 에데르송이 볼을 잡는 순간 아케와 디아스 측면으로 벌려주고 가운데로 떨어지는 스톤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비니시우스와 음바페가 4명의 선수를 상대해야 되는 이런 장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톤스가 가운데로 떨어지니까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니시우스와 음바페가 요 패스 루트를 막는 순간 아케나 디아스에게 공간이 나는 거죠. 어떻게 풀어나가냐? 아케한테 줍니다. 그럼 아케한테 패스가 가는 순간 당연히 비니시우스든 음바페든 둘 중에 한 명이 아케한테 달려가겠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일부러 의도를 해요. 아케한테 주고 비니시우스가 아케한테 달려들 때, 그리고 음바페가 여전히 가운데에 스톤스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스톤스를 따라간단 말이죠.
그리고 스톤스도 일부러 음바페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 공간이 생기는 거고, 이때 아케가 볼을 받은 다음에 다시 에데르송, 디아스 방향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순간적으로 에데르송이 다시 아케의 볼을 받아서 방향 전환을 할 때 이미 비니시우스는 아케 쪽으로 끌려가 있었고 음바페는 스톤스를 막고 있으니까 이 공간이 크게 비는 거예요. 그리고 디아스가 볼을 잡아서 볼을 끌고 올라가는데 벨링엄이 그러니까 튀어나오죠. 미드필더 라인에 있다가 그 순간 벨링엄이 튀어나오니까 여기가 또 공간이 생겨요. 연쇄적으로. 그리고 벨링엄이 튀어나가면서 아칸지가 자유로워지고 이때 측면에서 데브라이너가 빠지면서 의도적으로 세바요스를 끌고 나옵니다. 중원의 공간을 만들려고. 그러면 아칸지가 벨링엄을 보고 이 공간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음바페가 이 모습을 보고 벨링엄이 나가면서 압박을 하니까 본인이 이 공간을 커버해줘야 돼서 안쪽으로 뜁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벼요. 이게 어쨌든 준비가 되게 잘 돼 있는 거예요. 플러스 1을 계속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 보면 순간적으로 아칸지가 움직이면서 이번에는 음바페가 스톤스에게 붙어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스톤스를 버리고 아칸지를 따라가니까 스톤스가 비는 거죠. 그럼 이 공간으로 패스. 스톤스가 볼을 받아서 레알 마드리드의 전방 압박을 무력화시킨 다음에 볼 전개. 요게 되는 겁니다. 다른 장면도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스톤스가 이게 키플레이였어요. 이 장면도 보시면 두 명의 음바페와 비니시우스 센터백 압박. 이때 가운데로 떨어지는 스톤스. 한 명이 비죠. 벨링엄은 아칸지. 그리고 현재 카마빙가가 그바르디올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톤스가 볼을 잡을 때 볼을 잡는 순간 세바요스가 올라와요. 그러면 요 세바요스의 뒤에 누가 있었냐? 데브라이너가 있고 요 뒤에는 반대편에는 실바가 있죠. 아칸지와 그바르디올이 들어오면서 실바와 데브라이너가 요 공간으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바요스가 스톤스를 보고 달려나오는 순간 뒤에 데브라이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톤스가 볼을 잡자마자 데브라이너가 얼마나 영리하냐면 볼을 잡고 돌아서니까 데브라이너는 세바요스가 달려나갈 때 슬슬 측면으로 움직여요. 아주 영리하게. 그리고 실바도 이 뒷공간에서 언제든지 뛰어들어갈 수 있을 만한 공간을 찾고 있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여기서도 스톤스가 비니까 미드필더 라인에서 한 명이 끌려 나오고 이때 데브라이너를 놓치고 이 공간으로 스톤스가 패스. 그러니까 요 이제 플러스 1을 오늘 계속 맨시티가 잘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전반전은 어느 정도 이 레알 마드리드의 압박에 대응도 잘 됐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 경기 또 가지고 나왔던 과르디올라의 포인트는 누구냐? 그릴리시예요. 그릴리시가 출전하는 이유는 이 공간에 이제 뭐 사비뉴가 나올 수도 있고 마르무시가 나올 수도 있고 포든이 나올 수도 있는데 왜 그릴리시냐? 발베르데가 오늘 오른쪽 측면 풀백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런데 수비 라인을 보면 이번 시즌 레알 마드리드가 수비 라인에 부상자가 많아서 지금 수비 라인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발베르데를 끌고 나와라라는 거죠. 발베르데가 끌려 나올 때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 라인이 확연하게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떻게 끌어내냐면 그릴리시가 끌어내면서 발베르데를 끌고 나올 때도 있었고 오늘 득점이 나올 때도 재밌는 게 데브라이너가 왼쪽에 있다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그바르디올은 호드리구가 들어가서 압박하고 있고 실바는 카마빙가가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데브라이너가 갑자기 반대편으로 와버리면 발베르데가 본인의 앞에 선수가 비니까 달려나가고 슈아메니가 그릴리시를 압박하는 연쇄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발베르데가 끌려나가면서 수비 라인에 공간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홀란드가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고요. 요거를 노린 거예요. 이것도 물론 그릴리시가 전반전에 부상으로 나갔지만 부상으로 나가기 전까지 이거를 시도를 몇 번 했었고 그게 결국에는 골로 연결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과르디올라 감독이 준비를 참 잘 해온 것 같거든요. 이 장면 보시면 여기서 데브라이너가 내려옵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베르데가 끌려 나오죠. 순간적으로. 그럼 이 뒤에 그릴리시가 일단 있는 거고 그릴리시가 있기 전에 그바르디올이 가운데로 들어갔다가 발베르데가 나오는 걸 보고 발베르데의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요. 데브라이너가 내려와서 볼을 받은 다음에 바로 그바르디올에게 찔러줍니다. 이것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데브라이너가 볼을 잡자마자 발베르데가 끌려 나오니까 끌려 나올 때 안으로 들어갔다가 측면으로 뛰는 그바르디올에게 바로 패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볼을 잡게 되거든요. 다른 각도로 보면 그바르디올이 측면으로 나오면서 볼을 받죠. 그리고 이때 그릴리시가 측면으로 나오면서 발베르데가 끌려나가 있으니까 슈아메니가 그릴리시를 따라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혼란이 1대1 상황이 드디어 만들어지면서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리디거가 안 나왔기 때문에 홀란드의 천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바르디올이 볼을 받자마자 뛰어들어가는 혼란에게 넘겨줘요. 1대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뛰어들어가는 혼란에게 일단 패스가 들어가게 되고요. 혼란은 여기서 아센시오와 1대1 경합을 하면서 뛰어들어갑니다.
물론 아센시오가 오늘 잘해주긴 했지만 리디거만큼은 아니니까 여기서 혼란이 일단 또 수비를 한 명 더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릴리시가 끌고 나오고 그리고 아까 발베르데를 데브라이너가 끌고 나갔잖아요. 3명이 이미 끌려 나갔어요. 레알 마드리드가 한 명 한 명씩 끌려 나가니까 공간이 많아지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혼란이 볼을 잡아서 그릴리시에게 떨어뜨려 줍니다. 그리고 그릴리시가 이 측면에서 볼을 잡으니까 여기서 이제 완벽하게 좀 공간이 나오죠. 슈아메니가 끌려 나가 있고 그리고 아센시오가 혼란에게 끌려 나가 있으면 맨디가 혼자 있는데 공간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그릴리시가 측면에서 볼을 잡은 다음에 비어있는 공간으로 패스를 뿌려주는데 그바르디올이 다시 측면에서 가운데로 뛰면서 요 움직임 맨시티가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바르디올이 공격수처럼 뛰어가는 거 그릴리시가 보고 아주 절묘한 패스였죠.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그바르디올이 수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홀란드가 있으니까 수비가 혼란에게 쏠려 있고 측면에서는 실바에게 쏠려 있고 그 순간 요 가로지르는 그릴리시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발베르데는 끌려나가서 못 돌아오고 있고 슈아메니도 그릴리시에 끌려가 있고 이러니까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공간으로 절묘한 그릴리시의 로빙 패스, 그 다음에 그바르디올이 이 패스를 받아서 혼란에게 패스, 그 다음에 혼란이 득점이 나오는 거죠. 요 구성도 오늘 과르디올라가 참 잘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 후반전에 이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에 대응하는 안첼로티 감독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첼로티 감독이 이 과르디올라 감독을 상대할 때 늘 전술 변화를 많이 가져가요. 과르디올라 감독이 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을 하는 편이거든요. 늘 만날 때마다. 그래서 오늘도 후반전이 되니까 어떤 선택을 했냐면 계속 여기가 벼잖아요, 스톤스가. 그래서 벨링엄 가운데 둡니다. 다시 돌아가요. 비니시우스 왼쪽 이렇게 둡니다. 그러면 그냥 음바페가 디아스랑 아케 너무 무리하지 말고 2명을 그냥 상대하고 1차적인 압박은 약간 포기하고 요 가운데에서 계속 걸리적거렸던 스톤스를 벨링엄이 따라다닌다, 요거였어요. 후반전이 되니까 조금 더 레알 마드리드가 안정적인 경기를 할 수 있었던 포인트였습니다. 이것도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스톤스를 쓰는 걸 보고 저 포인트를 확실하게 후반전에 가져 나온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맨시티가 아쉬웠던 건 선수들이 90분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가 지금 별로 없어요. 부상에서 복귀한 선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그릴리시가 포든으로 바뀌면서 사비뉴와 자리를 바꾸고요. 그릴리시를 활용한 이런 끌어당기는 거, 여기서 이제 이미 망가졌고 스톤스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와 있었는데 일단 아칸지가 시작하자마자 리코 루이스랑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아케가 철저하게 시간을 분배해 줘야 되는 선수예요. 저 선수가. 왜 그러냐면 아케가 부상이 너무 많아서 90분 풀타임을 계속 소화를 못해요. 그래서 과르디올라 감독이 아케를 60분에서 70분 정도에 늘 빼줍니다. 어쩔 수 없이 빼야 돼요. 아케를 빼고요, 코바치치가 들어오고 스톤스를 어쩔 수 없이 수비로 내리죠. 근데 이렇게 되니까 스톤스가 해줬던 이 영리한 움직임, 일단 벨링엄이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코바치치를 따라다니는 것도 있었지만 스톤스의 움직임이 순간적으로 여기서 없어졌고, 그리고 리코 루이스가 아칸지 대신에 나왔는데 여기서 이 비니시우스와 리코 루이스의 대결, 비니시우스가 아무래도 아칸지를 상대할 때보다는 조금 더 수월했어요, 요 상대가. 그리고 아칸지가 저렇게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는 앞쪽에서 그냥 끊어버렸거든요. 피지컬도 좋고 하니까. 근데 저 안쪽으로 들어와서 비니시우스를 상대할 때 저기서 약간의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다만 여기서 이제 좋았던 건 뭐냐면 리코 루이스를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칸지보다 리코 루이스는 여기에 그냥 머무르는 게 아니라 실바, 데브라이너 2명이 있을 때 올라가 버려요, 그냥. 그래서 순간적으로 공미가 3명이 됩니다. 이거 이번 시즌 초반에 과르디올라 감독이 많이 썼던 전략이거든요. 리코 루이스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공미가 3명처럼 돼요. 여기서 리코 루이스를 놓치는 장면들이 오늘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 혼란에 다시 달아나는 2번째 골, 그것도 리코 루이스부터 출발을 했어요. 이런 장면. 이게 이제 그 리코 루이스 투입 효과인데 이 장면을 보시면 그바르디올 가운데로 들어와 있고 코바치치, 리코 루이스가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리코 루이스가 아까 그바르디올처럼 가운데로 들어왔다가 순간적으로 실바가 수비를 끌고 나가니까 나갈 때 가운데로 뜁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면 포든, 데브라이너, 리코 루이스, 사실상 3공미처럼 있죠. 그러니까 이 레알 마드리드의 미드필더들도 2명이서 3명을 막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코 루이스를 순간적으로 놓쳤고 이 공간으로 실바가 패스를 주면서 여기서 리코 루이스가 수비를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완벽하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리코 루이스가 위협적인 크로스까지 올리는 장면이었죠. 이런 거 보면 과르디올라 감독이 어쨌든 아칸지를 어쩔 수 없이 빼는 장면이 나왔지만 리코 루이스를 넣었을 때 좌우 풀백을 인버티드 풀백처럼 사용을 하는 요것을 후반전도 활용을 잘했어요. 그래서 페널티킥 나올 때
똑같습니다. 코바치치가 가운데 있고요. 그바르디올이 들어와 있어요. 리코 루이스가 가운데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실바, 데브라이너, 워낙에 여기에 있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면에서 순간적으로 데브라이너도 마크, 코바치치도 마크, 그바르디올도 마크, 실바도 마크를 했는데 가운데로 들어오는 리코 루이스만큼은 못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갔고요. 여기서 리코 루이스가 볼을 받아서 바로 여유 있게 돌아선 다음에 포든에게 패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포든이 1대1 상황이 되니까 여기서 돌파를 하는 과정에서 페널티킥이 나왔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페널티킥을 만든 게 아니라 저 리코 루이스를 가운데로 배치시키는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략, 요게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레알 마드리드가 이 안첼로티 감독이 전술에 대응하는 것과 그 레알 마드리드 정신이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어떻게든 승리한다. 요 정신이 후반전에 발휘가 되면서 역전을 한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적인 포인트들은 안첼로티보다 좋았어요. 시작은. 근데 후반전에 아까 보여드렸던 이 벨링엄 중앙 배치 플러스 비니시우스가 왼쪽으로 가버리니까 음바페도 살짝 왼쪽, 벨링엄도 살짝 왼쪽, 호드리구도 가운데로 들어와요. 그러면 맨시티가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쏠리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많이 쓰는 패턴이에요. 한쪽으로 쏠릴 때 여기서 발베르데가 풀백이지만 기동력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좋은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출발, 그러면 방향 전환이 되면서 여기서 공간, 이거를 후반전에는 또 잘 가지고 나옵니다. 요게 참 그 후반전에 또 안첼로티 감독이 전반전에는 이거를 많이 안 쓰다가 비니시우스를 왼쪽으로 그냥 보내버리면서 이 좌우 전환 패스를 많이 하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서 경기 흐름을 또 레알 마드리드가 가져와요. 이 장면 보시면 이게 후반전인데 확실히 비니시우스가 전반전에 비해 측면으로 그냥 나와 있어요. 그리고 벨링엄이 중앙에 배치가 됐는데 벨링엄도 중앙에서 왼쪽으로 좀 빠집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리코 루이스가 풀백이니까 비니시우스를 따라 나오는 동안 벨링엄이 요 공간으로 움직이고, 그러면 벨링엄을 막으려고 수비가 한 명 또 올라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 요 다음 장면 보면 비니시우스에게 끌려나가는 선수, 벨링엄이 뛰어들어갈 때 벨링엄에게 끌려나가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공간이 비는 거잖아요. 음바페가 중앙에 있다가 또 왼쪽으로 가요. 계속 왼쪽으로 빼는 거예요. 수비수들을. 음바페가 어느샌가 왼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음바페가 비니시우스, 벨링엄 다 왼쪽에 있으니까 수비가 쏠릴 때 반대편에 공간이 많이 나잖아요. 여기서 음바페가 볼을 받아서 호드리구한테 줘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래도 그바르디올이 볼을 걷어냈거든요. 걷어냈는데 다른 각도로 보면 이렇게 음바페, 비니시우스, 벨링엄, 호드리구도 심지어 가운데로 좀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니까 모든 선수가 이쪽에 쏠릴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요. 왜냐면 이 선수들을 한 명이라도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선수들이잖아요. 음바페, 벨링엄, 비니시우스. 그리고 그러니까 이 발베르데가 안첼로티 감독 전술에 최근 몇 년 동안 핵심이에요. 그냥 뭐 비니시우스, 벨링엄, 음바페 이런 선수들도 있는데 발베르데가 없으면 이게 성립이 안 됩니다. 뒤에 있다가 이걸 보고 갑자기 출발, 여기서. 그리고 일단 왼쪽에서 수비를 요 세 명이 끌고 나갑니다. 계속. 그러다가 음바페가 측면에서 크로스, 발베르데가 어느샌가 올라와서 이 공간으로 뛰고요. 마지막에 발베르데의 마무리가 나오는. 그리고 발베르데가 킥이 워낙에 좋으니까 발베르데의 킥을 이제 살리는 거죠. 요 전술이 후반전에 어쨌든 레알 마드리드가 맨시티에게 넘어갔던 경기 흐름을 다시 가져올 수 있었던 핵심적인 전략이었어요. 이 장면도 보세요. 왼쪽에 음바페 뛰고요. 호드리구 들어와 있고요. 벨링엄, 비니시우스. 반대편에 혼자 덩그러니 발베르데. 그래서 방향 전환. 그리고 발베르데가 볼을 잡으면 공간이 넓으니까 이제 발베르데를 잡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맨시티가 쏠려 있다가 다시 반대편으로 넘어갑니다. 선수들이. 이 넘어가는 동안 또 공간이 생겨요. 좌우를 계속 흔드니까. 그러면 흔들릴 때 공간이 생기면 음바페, 벨링엄, 비니시우스 뜁니다. 그러면 넓은 공간에서 발베르데가 볼을 잡아서 공급을 시켜주는 거예요. 워낙에 킥이 좋으니까.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워낙에 많으니까 요 공간을 일단 넓게 씁니다. 요 이제 경기장을 쓰는 방식도 동선 정리가 정말 잘 돼 있어요. 호드리구마저 사실 여기서 띄우는 거니까. 음바페를 따라가는 선수 한 명. 이때 뒤로 뛰어들어가는 벨링엄. 벨링엄을 보고 발베르데의 패스. 그러면서 벨링엄이 요 뒷공간으로 절묘하게 빠져들어가면서 여기서 이제 발베르데의 환상적인 크로스를 받아서 1대1 찬스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벨링엄도 결정적인 찬스가 나왔고, 물론 여기서 에데르송의 선방이 있긴 했지만요.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비니시우스가 볼을 잡습니다. 벨링엄, 호드리구, 음바페 쏠리게 만들고 반대 발베르데. 요거죠 요거. 그리고 이때 이걸 다른 각도로 보면 경기장을 비니시우스, 벨링엄과 호드리구, 음바페, 발베르데 이렇게 넓게 나눠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벨링엄도 막아야 되고 호드리구도 막아야 되고
비니시우스도 막아야 되고 음바페도 막아야 되는데 반대편도 막아야 되니까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안첼로티가 전반전에 이게 비니시우스 음바페 투톱이 잘 안 먹히고 가르디올라 감독의 이 스톤스 수비형 미드필더 전술에 전방 압박도 잘 안 되니까 벨링엄을 가운데로 두고 비니시우스를 왼쪽으로 몰면서 비니시우스, 벨링엄, 음바페를 왼쪽으로 몰아버리는 요 의도를 가진 전술이 아주 인상 깊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음바페의 동점골도 나왔었고 경기 흐름을 가져오는 포인트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맨시티가 페널티킥으로 2대1로 앞서갔잖아요. 여기서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스피드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이렇게 경기장을 뭐 4등분 혹은 5등분을 해서 비니시우스, 벨링엄, 호드리구, 음바페, 발베르데까지 쭉 뛰어나가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지쳐 보이는 선수를 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뺀 선수가 호드리구였죠. 호드리구를 빼고 브라임 디아스를 넣었어요. 근데 이게 참 안첼로티 감독의 교체 전술이 좋은 게 빼야 될 선수를 잘 빼요. 호드리구가 좀 지쳐 있는 것 같아 보이니까 호드리구를 뺐는데 그게 동점골을 만들었죠. 그리고 여기서 레알 마드리드의 정신, 마지막엔 결국 우리가 이긴다. 요 정신인 거잖아요. 이게 이 맨시티의 요즘 들어서의 안일한 후반전의 정신력과 겹칩니다. 참 오늘 레알 마드리드와 맨시티의 전술 싸움이 참 재밌었는데 서로 결국 가른 것은 정신력 싸움인 것 같아요. 그 정신력 싸움에서 이길 때 레알 마드리드는 결정을 지어줄 수 있는 선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 장면이었죠. 에데르손 골키퍼가 1대1 찬스도 맞고 정말 잘해주다가 킥미스가 나옵니다. 벨링엄한테 줘버렸어요. 여기서 사실은 볼을 컨트롤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벨링엄이 이 에드르송의 강한 킥을 컨트롤을 합니다. 일단 요게 이제 다른 거예요. 웬만한 선수면 이게 컨트롤이 안 돼서 상대의 실수를 못 살리는데 컨트롤을 해요. 여기서. 그리고 볼을 소유하면서 지켜냅니다. 그리고 오프사이드 라인에 두 선수가 이미 나가 있으니까 볼을 지키면서 브라임 디아스가 뛰어들어갈 시간을 벌어줘요. 벨링엄이. 그 다음에 충분히 끌어주다가 디아스에게 패스. 그리고 디아스는 체력이 남아 도니까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움직임을 한 발 더 먼저 가져간 거죠. 그리고 디아스가 볼을 잡을 때도 이 비니시우스, 음바페, 그리고 디아스 3명의 움직임이 동선이 굉장히 잘 맞아요. 이게 안첼로티 감독이 공존을 시켰다는 것에 이제 칭찬을 받는 장면인 건데 디아스가 볼을 잡으니까 바로 음바페가 돌아뜁니다. 도와주려고. 그리고 음바페가 돌아뛰는 순간 비니시우스가 그걸 보고 음바페 자리로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서 브라임 디아스가 볼을 소유를 했을 때 음바페가 뛰면서 음바페 쪽으로 시선이 쏠리니까 다들 이때 비니시우스가 뛰어들어가는 걸 보고 비니시우스에게 디아스가 패스를 주죠.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디아스가 음바페가 돌아뛰니까 본인이 비니시우스가 앞으로 뛰는 걸 보고 가운데로 들어가요. 이 움직임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비니시우스가 패스를 받아서 일단 슈팅까지는 했죠. 근데 슈팅을 했는데 슈팅을 에드르송이 맞고 나온 세컨볼을 디아스가 움직이니까 먼저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비니시우스 슈팅 맞고 나온 볼을 음바페가 측면으로 뛰니까 가운데로 들어왔던 디아스가 세컨볼을 잡아서 득점으로 만듭니다. 요게 어쨌든 호드리구를 지쳐있는 걸 보고 디아스로 바꾸면서 저 세컨볼 달려드는 움직임 이런 것을 전방에서 살렸던 안첼로티 감독의 노련한 교체 그리고 음바페, 비니시우스, 디아스가 자리를 계속 바꾸면서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동선 그리고 에데르송의 실수를 완벽하게 살릴 수 있는 안정적인 볼 컨트롤을 보여준 벨링엄. 요게 이제 참 하나하나가 잘 맞아 떨어졌다. 이게 이제 레알 마드리드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사실 이 마지막 교체도 놀라웠던 게 안첼로티의 역량이 참 놀라웠어요. 어떤 거냐면 음바페가 최전방에 있으면 제공권은 안 되잖아요 사실. 근데 벨링엄이 원톱에 있으면 제공권이 되거든요. 그래서 후반전에 마지막에 끝날 때 어떤 교체를 했냐? 마지막에 이제 1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조금은 수비를 강화하는 교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벨링엄을 원톱으로 배치를 시켜버리고 벨링엄이 이제 후반전에도 이 공간을 계속 막았거든요. 비니시우스가 공격으로 좀 나가 있으면 벨링엄이 왔다 갔다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벨링엄을 그냥 측면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역할을 버려버리고 마지막에는 벨링엄을 그냥 위에 둡니다. 그리고 음바페 대신에 왼쪽 풀백에서 뛸 수 있는 프란 가르시아를 넣어요. 그래서 벨링엄 내려오지 마라. 그리고 여기서 그냥 우리는 조금 더 단순하게 가르시아가 자리를 지키면서 그리고 디아스도 내려와서 4-4-2 전형 만들고 2대2로 끝나도 괜찮다. 2차전이 레알 마드리드 홈이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벨링엄을 활용한 롱패스 하겠다. 이거였어요. 1분 남기고. 그리고 음바페 대신에 벨링엄을 넣으면서 머리로 어쨌든 떨어뜨려주는 걸 하면 되지 않겠냐. 비니시우스도 있으니까. 이건데 이게 통합니다.
참 이게 그 안첼로티 감독의 노련함이죠. 보통 감독 같으면 음바페니까 음바페 안 빼고 벨링엄 빼고 공격수 음바페 남기고 했을 텐데 벨링엄의 제공권을 노린 거예요. 왜 챔피언스 리그에서 가장 많은 우승을 들어올린 감독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사실. 그래서 마지막에 진짜 1분 남기고 벨링엄을 원톱으로 배치한 다음에 그냥 뻥 찹니다. 그냥 레알 마드리드가. 그리고 뻥 찼을 때 앞쪽에서 벨링엄이 제공권 싸움을 하고 있죠. 떨어질 때. 프란 가르시아가 이제 벨링엄 대신에 왼쪽에 있는 거고요. 프란 가르시아가. 그리고 벨링엄이 떨어뜨려주면 뛰어 들어가는 비니시우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비니시우스가 리코 루이스랑 싸울 때 이것도 이제 사실 이건 맨시티가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아쉬운 건 아칸지가 계속 뛸 수 있었다면 요 싸움에서 이겼을 텐데 근데 떨어질 때 리코 루이스가 달려가는 게 약간 늦었어요. 약간 늦었고 심지어 코바치치가 벨링엄이 떨어뜨려준 볼을 괜히 백패스를 했어요. 백패스를 하니까 비니시우스가 이걸 보고 달려 들어갔죠. 코바치치의 아쉬운 집중력. 그리고 떨어질 때 비니시우스가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달려 들어가서 먼저 리코 루이스보다 이 볼에 발을 가져다 댑니다. 리코 루이스가 어설프게 나오다가 비니시우스에게 당했죠. 아예 못 따라갔어요. 그리고 비니시우스는 가장 큰 장점이 돌파, 스피드 이런 것도 있지만 90분 내내 체력이 안 떨어진다는 거죠. 치고 달릴 때 벨링엄이 이걸 보고 또 뜁니다. 여기서 비니시우스가 완벽하게 뒷공간 무너뜨리고 리코 루이스가 못 따라가니까 디아스가 달려가고 그 공간으로 벨링엄이 또 뛰어가고 이때 에데르슨 골키퍼가 나온 걸 보고 비니시우스가 볼을 터치하면서 벨링엄에게 그리고 벨링엄이 이 볼을 따라가서 득점. 이것도 벨링엄을 원톱으로 뒀기 때문에 제공권도 되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도 되는 요 포인트가 사실 벤제마가 떠난 다음에 레알 마드리드가 했던 패턴인 거잖아요. 사실 지난 시즌 우승했던 패턴인 건데 그 패턴으로 정확하게 음바페를 빼버리면서 한 방을 또 날리면서 역전까지 만들었다. 결국에는 끝까지 이 승리를 가져오는 요 선수들 특히나 이 벨링엄 집중력 비니시우스의 집중력 끝까지 갔을 때 정말 한 번의 기회라도 살리면 우리가 역전한다. 요 이제 레알 마드리드의 정신 이게 또 최근에 맨시티가 후반전에 동점 허용하고 역전당하고 이런 경기가 유난히 많은데 그 안 좋은 맨시티의 집중력을 레알 마드리드가 마지막에 또 승리로 만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보면 전술 싸움은 전반전은 과르디올라 승, 후반전은 안첼로티 승, 그리고 정신력에 있어서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 또 맨시티는 수비 라인 그리고 골키퍼 이쪽에서의 실수가 또 치명적으로 나오면서 역전을 허용했다.